우리 79페이지. 자, 등기 효력 볼게요. 79페이지에. 작년에도 한 문제 나왔는데, 등기하게 되면 어떠한 효력이 생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등기를 효력에 따라서 분류하면, 요 종국 등기하고 예비 등기 이렇게 나누죠. 예비 등기라고 하는 건 어떤 등기를 말해요? 가등기 이런 거. 그래서 종국 등기하기 전에 미리 하는 등기. 미리 하는 등기를 뭐라고 한다? 예비 등기. 그럼 일반적인 등기는 다 종국 등기고, 앞에 가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은 예비 등기가 돼요. 그 예비 등기는 어떠한 효력이 있느냐 하면 그냥 미리 확보하는 효력, 보존적 효력이 있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등기는 어떤 효력이 있다? 보존적 효력이 있다. 그래서 끝. 지금부터 얘기할 6가지 등기 효력은 다 무슨 등기 효력이다? 종국 등기의 효력을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종국 등기 효력이 첫 번째, 권리 변동적 효력. 민법 이제 다 하셨으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돼서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할 때 등기를 하여야 권리 변동이 생긴다. 그죠? 그래서 아무리 잔금 치러도 등기 안 하면 소유권 이전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등기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 권리 변동이 생긴다. 그래서 이게 등기의 가장 기본적인 효력, 권리 변동적 효력. 그리고요. 그 다음에 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력이 생기는 경우는 이제 주로 채권에서 얘기입니다. 채권. 채권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대항력이 생긴다. 3번에 순위 확정의 효력. 자, 여기 이제 등기법 조문에 있는 거라서 잘 내죠. 시험에.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동그라미 쳐보고.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동그라미 쳐보시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가로 안에 넣으시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가로 안에 넣으시고. 그다음에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등기한 순서 동그라미 쳐보시고. 동그라미만 읽어보면 등기와 권리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권리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그럼 등기가 먼저 되면 순위가 빠르다 이런 얘기죠. 이게 등기의 무슨 효력? 등기가 순위를 정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등기 순위 확정의 효력 이 얘기예요. 그럼 지금 권리의 순위는 무엇에 따르는데? 등기한 순서라고 하는 건 시간 순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순서에 따르는데 그럼 등기한 순서는 어떻게 보느냐? 밑에 2번에 등기 순서는 아까 위에 있던 1번에 두 번째 동그라미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 순서는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따릅니다. 그래서 같은 구, 우리가 권리는 갑구나 을구에다가 등기하죠. 갑구나 을구. 어떤 분 이런 거 질문하시더라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해당 구가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해당 구. 해당 구가 뭐예요? 등기는 어디다가 등기해? 등기는 등기부에다가 등기하잖아요. 그럼 등기부가 어떻게 생겼죠?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표제부, 갑구, 을구. 갑구나 을구 여기를 뭐라고 한다? 해당하는 구. 해당한 구. 그럼 갑구에다가는 무슨 내용을 써요? 무슨 소유권에 관한 것은 갑구에다가 쓰고 소유권 외의 권리는 을구에다가 쓴다. 그럼 이제 갑구나 을구를 해당구 그래요. 네, 해당구. 자, 그러면 갑구나 을구에 등기할 때 순서 번호를 매겨요. 갑구나 을구에 등기한 순서를 순위번호라고 하죠. 순위번호. 표제부는 표시번호. 용어가. 그래서 갑구나, 우리 권리 얘기하는 것이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갑구나 을구에 등기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뭐로 보면 되고? 순위번호. 순위 보면 되고, 갑구나 을구, 서로 다른 구에 있는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를 봐야죠. 갑구하고 을구가 순위번호가 별개로 나가죠? 갑구에서 순위번호 쭉 나가는 거고 을구에서 순위번호 쭉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서로 다른 구에서는 순위번호로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뭘로 본다? 접수. 그러니까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로만 따져보면 되고 서로 다른 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의합니다. 이게 뭘 보는 방법? 등기한 순서 보는 방법이에요. 등기한 순서는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항상 등기한 순서에 의해요. 권리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럼 항상 등기한 순서에 의해요? 그건 아니다. 아까 첫째 줄에 1번에 가로가 있죠, 이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가는 거예요. 그 규정대로. 무엇과 상관없이. 등기한 순서와 상관없이 규정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3, 4, 5, 6이 묶으시면 3, 4, 5, 6이 그 1번의 가로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따로 규정이 있는 것들이에요. 잘 나오죠? 그래서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예요.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예요. 뭐 볼 거 없다. 등기한 순서 볼 거 없다고. 네.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합니다. 네. 그런데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사항관의 순위는 다시 등기한 순서 따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부기등기 사항관의 순위는 무엇에 의해요? 부기등기끼리 부기등기 사항관의 순위는 예? 주등기 순위에 의해요. 주등기. 근데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사항관의 순위는 다시 등기한 순서 보라고. 어떤 등기부에 1번 등기가 94년에 되고 2번 등기가 95년, 3번 등기가 96년, 1-1번 등기가 97년 이렇게 등기됐다고 할게요. 그럼 이게 지금 뭐예요? 네? 이게 뭐예요? 등기한 순서죠? 등기 순서라고 하는 것은 시간 순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제일 먼저 등기됐어? 요 등기가 제일 먼저 됐잖아요. 그럼 이게 이 중에서 이게 제일 선순위인 거죠. 권리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의해야 한다고요. 시간 순서. 그럼 등기가 먼저 된 게 순위가 빨라.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3번에 무슨 등기 순위는 부기 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고. 그럼 요거 부기 등기죠. 1-1 이런 게 부기 등기라고 하잖아요. 그럼 1-1번 등기는 여기서 제일 늦게 등기됐나요? 제일 늦게 등기됐다고. 이게 94년, 95년, 97년인가 제일 늦게 됐냐고. 그럼 등기한 순서는 제일 늦죠. 1-1번이에요. 근데 부기 등기는 요 등기한 순서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고. 예.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국어예요, 국어. 법은 기본적으로. 그럼 요 등기는 1-1이니까 몇 순위가 돼요? 1순위가 되는 거죠. 부기 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고. 자, 98년에 2-1번 등기가 됐어요. 이건 부기 등기네? 부기 등기잖아요. 그럼 이거 언제 했는지 볼 필요가 없어. 부기 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고. 그럼 2-1은 몇 순위? 2순위인 거죠. 예. 그럼 요 등기 몇 순위? 1순위. 요 등기 몇 순위? 2순위예요. 그럼 부기 등기끼리 순위를 볼 때도 주등기 순위 보면 된다고. 되셨죠? 예. 그런데 이러고 조문을 끝내버리면 이상한 데가 한 군데가 생겨버려요. 어떤 경우냐면 요런 경우. 같은 주등기에 부기등기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고요. 1-1도 있을 수 있고 1-2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요거 몇 순위죠? 요거 1순위. 요게 2순위고 요거는 1순위. 요거 몇 순위? 1순위.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것도 1순위고 요것도 1순위야. 그럼 같은 주등기에 있는 부기등기끼리도 주등기 순위에 한다. 그러면 동순위라는 결론이 돼버리잖아요. 이것도 1순위고 이것도 1순위니까. 그러니까 요것끼리 볼 때는 다시 더 디테일하게 등기한 순서를 보라고. 무엇끼리 볼 때는 같은 그쵸. 그 말이 중요한 거라.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사항관의 순위. 이해되십니까? 그게 단서예요. 다만 어떤 것끼리는 같은 읽으시라고. 여러분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수업 시간에 이해도 해보시고
다시 외운다고 느낌도 하시고 찐으로 보내셔야 돼, 이 시간을. 우리 자주 보는 사이가 아니라서. 예, 그래서 읽어보시면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이해되시죠? 예, 자, 거의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잘 나오는 조문이고. 자, 가등기를 한 경우에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자, 이 조문. 이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본등기 순위는 그 말이죠. 주어가 가운데 있어요. 무슨 등기 순위는?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그럼 무엇에 의하는 게 아니라 등기한 순서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3, 4, 5, 6은 1번의 가로에 해당하는 거라 했잖아요. 아까 원래 권리의 순위는 무엇에 의하는데 등기한 순서에 의하는데 등기한 순서에 의하지 않는 것들 얘기하는 거라고. 이랬죠? 그래서 본등기는 저 뒤에 해요. 이 글의 말의 뜻은 94년에 이 등기가 있고 95년에 B라는 등기가 있고 96년에 C라는 등기가 있다. 어떤 등기부에. 그럼 이게 뭐라고요? 등기한 순서잖아. 그럼 제일 늦게 된 게 뭐야? C 등기가 제일 늦게 했잖아요. 제일 먼저 된 게 A 등기잖아. 그럼 C는 B보다 늦게 됐나? C는 B보다 늦으니까 원래는 이거보다 후순위야 되잖아요. 후순위야 되는데 이게 C 등기가 그냥 등기가 아니라 본등기고 요게 가등기다. 그럼 C라는 등기는 그냥 등기가 아니라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서 한 거잖아요. 그럼 요 본등기 순위는 등기한 순서이고 볼 필요가 없이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C등기가 B보다 선순위네. B보다도 늦게 했지만 가등기한 순위로 소급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에 따지는 게 아닌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등기한 순서를 볼 필요가 없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본등기의 순위는 이해되시죠? 본등기는 늦게 했지만 이런 말이에요. 늦게 했지만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주의하실 게 여러분들 이게 순위가 소급하는 거지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소급하는 건 아니죠. 민법 시간에 잘 나오는 문제잖아요. 이게 소유권 이전 본등기예요. 그럼 소유권 이전은 언제 되는 거야? 요때 소유권 이전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의 시기가 일로 소급하는 건 아니라고. 소유권 이전은 이때 된 건데 순위를 볼 때는 가등기로 본다. 이게 순위를 가등기로 물권 변동 효력이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민법에서 잘 내는 문제인데 작년에 등기법 지문으로도 나왔어요. 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5번에 말소 회복등기. 회복등기 순위는 종전 순위에 의한다고. 우리가 회복등기라고 하는 건 뭐죠? 옛날에 어떤 등기가 있었다가 잘못 말소해서 다시 살리는 게 무슨 등기예요? 회복등기잖아요. 그럼 지금 시간적으로 제일 늦게 됐죠? 옛날에 어떤 등기 있고 말소했고 회복등기 했잖아요. 그럼 회복된 권리는 회복등기 순위에 의하는 게 아니라고. 종전 순위에 의한다. 회복등기 순위는 종전 순위에 의한다. 이런 말이고. 6번은 이제 구분 건물의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인 등기와, 자, 등기 동그라미 치고, 그 끊어요. 등기와 해서 그 등기를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다음에 끊어요. 글을 끊어요. 그 등기와. 그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로 해당구 사항란에 한 등기, 동그라미 치세요. 등기의 전후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접수번호 동그라미 쳐져 있죠. 그 접수번호라고 하는 글씨를 별표를 치세요. 네. 그럼 지금 문장에서 지금 등기와 등기 두 개가 나왔죠? 문장을 끊었을 때 전단에 나오는 등기와 후단에 나오는 등기, 이 두 개의 등기 순서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왜냐? 전단에 나오는 등기는 건물 등기부에 써 있는 거라고. 후단에 나오는 등기는 토지 등기부에 써 있다고. 그럼 지금 등기부가 다르죠? 등기부가 다르니까 순위번호는 볼 수가 없잖아. 등기부가 다르면 순위번호가 별개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본다? 접수번호에 의하면 접수번호. 자, 여러분들 대지권 등기가 있으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 건물 등기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건물에 등기를 하면 그 등기의 효력이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권, 토지에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현대아파트 101동 501호가 있어. 101동 501호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칠게요. 어디? 현대아파트 어디? 501호 건물이잖아요. 501호 건물에 지금 무슨 등기했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럼 501호 소유권 이전 되는 거죠? 무슨 등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501호 소유권 이전된 거잖아요. 근데 501호 건물만 이전된 게 아니라 501호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지분, 대지권도 같이 이전되는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럼 등기를 어디다 했는데 501호 건물에다 등기했는데 효력은 대지권에도 효력이 있는 거라고. 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 그럼 등기는 하나 했지만 물권 변동은 두 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건물도 이전되고 대지권도 이전되고. 자, 그러면 501호 을구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501호에. 그럼 501호에 저당권 설정된 거죠? 그럼 501호 건물만 저당권 설정된 게 아니라고. 501호도 설정되고 501호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지분, 대지권에도 저당권이 같이 설정되는 거라고. 공동담보가 되는 거라고. 말 이해되십니까? 그럼 지금 이 등기를, 지금 501호 건물에 한 그 등기를 글로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읽어보시면 첫 번째, 구분건물에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 이해하시겠냐고.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 등기는 했는데 건물에 등기했는데 효력은 어디에도 있다. 대지권에도 같은 효력이 있다는,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그 등기하고 501호에 지금 저당권 등기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럼 현대아파트 부지, 토지 등기부 있나? 토지 등기부도 따로 있다고? 그럼 토지 등기부에 옛날부터 저당권 등기가 있더래요. 어디에? 토지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가 있더래요. 그러면 501호에 저당권 등기 하게 되면 그 저당권은 토지에도 있는 거죠? 그럼 토지에 지금 저당권 두 개 있는 거라고. 건물 등기부에 써져 있는 저당권이 있고 토지 등기부에 써져 있는 저당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등기부가 지금 서로 다른 데 써져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순위를 보려면 접수번호로 봐요. 순위번호는 볼 수가 없죠. 그럼 이제 후단에 있는 등기 읽어보실래요? 끄는 다음에, 등기와 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로 해당구 상례한 등기. 어디에 있다고요? 토지 등기기로. 토지 등기기로 해당구에 한 그 등기와의 전후는 무엇에 따른다? 접수번호에 따른다. 그리고 자주 읽으시면 이제 거의 외우다시피 하죠.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뒤에를 보세요. 뒤에 그 별표 친 자리, 접수번호 자리에다가 순위번호 이렇게 써가지고 무지하게 많이 냈잖아요.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에 따릅니다. 접수번호. 자, 이게 순위 확정 효력과 관련된 조문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점유적 효력. 점유적 효력은 시효 취득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시효 취득은, 일반 시효 취득은 점유기간이 20년 점유해야 시효 취득할 수 있죠. 근데 등기부 시효 취득, 등기된 자는 10년만 점유해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시효 취득할 때 등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10년을 점유한 것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는 거죠. 원래 20년 점유해야 되는데 등기됐으면 10년만 점유해도 되잖아요. 그럼 몇 년이 줄었죠? 10년. 그러면 등기됐다는 그 사실이 10년을 점유한 것과 퉁치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등기가 시효 취득할 때는 무엇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10년을 점유한 것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름이 등기의 점유적 효력 이런데, 등기가 점유한 것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름이 등기의 점유적 효력 그래요. 그래서 효과 면에서는 시효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력이죠. 그래서 시효 단축의 효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넘길게요. 5번에 후등기 저지력. 후등기 저지력. 같은 말이 형식적 확정력 그래요. 그럼 어떤 등기가 아무리 무효라도 등기부에 말소가 안 되어 있으면 형식상으로는 효력이 있다 이 뜻이에요. 형식상으로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말소가 안 되어 있으면. 그래서 말소가 안 되어 있으면 그 등기와, 말소 안 된 그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후등기는 못합니다. 그래서 후등기 저지력 그래요. 그런데 또 양립 가능성, 이걸 또 등기법에서 또 기본 개념 중에 하나가 양립 가능성 이 말인데,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어디에? 같은 물건에. 같은 물건에. 그럼 여러분, 물건 하나예요. 소유권이 두 개 있을 수 있나? 없죠. 그러면 소유권하고 소유권은 양립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저당권은요? 다른 권리랑
저당권도 있고 다른 저당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을 수 있냐고. 그럼 저당권은 다른 권리와 양립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우리 배타적 용익물권들 있죠. 배타적 용익물권 어떤 게 있나? 지상권, 전세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지상권 있는데 또 다른 지상권 있을 수가 없다고. 지상권은 두 개가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럼 지상권 있는데 전세권 같이 있을 수가 없다고. 지상권이 있으면 그 지상권자만 사용하는 거라고. 배타적으로. 그럼 다른 용익권은 들어올 수가 없다. 이해되시죠? 지상권하고 지상권도 양립할 수 없는 거고요. 지상권하고 전세권도 양립 안 돼요. 말 되시죠? 지상권하고 임차권도 양립 안 돼요. 근데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양립이 돼요. 그래서 지역권은 비배타적권이라고 하죠. 민법 시간에. 그럼 지역권은 예외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이미 이해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또 갑자기 요새 매년 그래, 매년. 한 요 정도 되면 인터넷으로 이런 걸 질문 많이 하세요. 이게 10번지예요. 이게 한 필지야. 한 필지인데, 자, 이쪽에 A의 지상권이 있어요. 자, 1필지에 일부만 지상권이 있을 수 있나요? 네. 일부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이쪽은 지상권이 없는 쪽이에요. 그럼 이쪽에 B라는 사람의 전세권이 있을 수 있나? 이쪽은 A가 사용하고 이쪽은 B가 사용하는 거라고요. 예,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예, 그럼 제가 뭐라고 지문에 지상권하고 제가 얘기할 때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양립할 수 없다 그랬단 말이야. 맞죠? 예, 그러면서 이제 질문이 여기는 지상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으니까 양립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 이게 양립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예, 그럼 뭐가 달라? 범위가 다르죠. 양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대전제는 같은 물건입니다. 같은 물건에. 그럼 여기에 B의 전세권이 있을 수 없죠. 같은 부분에 용익권이 두 개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개념입니다. 예, 양립 가능성.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지상권이 있어요. 지상권인데 기간이 끝났어요. 예, 그럼 이 지상권은 소멸한 건가요? 소멸. 기간이 끝났다고. 소멸했지. 말소는 안 돼 있고 이 말하고 이 말은 다른 말이다. 소멸은 실체상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 말소는 등기부에서 없애는 게 말소고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용익권은 기간이 끝나면 없어진 거라고. 기간이 끝나면 사용기간 끝나면 용익권은 소멸한 거라고. 소멸했어. 그럼 이제 이 등기는 무효인가요? 소멸했으니까 실체는 없는 거잖아. 근데 등기부엔 등기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이 등기는 실체하고 부합하지 않은 등기니까 무효인 등기가 된 거라고. 기간 동안에는 유효였다가 기간이 끝나면 무효인 등기가 된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뭘 하는 거야? 말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소가 자동으로 되지는 않죠. 우리가 신청을 해야 말소해 줄 거 아니에요. 등기소에서. 근데 말소를 안 하고 있다고. 그럼 이 등기는 무효이긴 하지만 형식적 확정력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 무효다, 유효다라고 하는 실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효이긴 하지만 아직 말소가 안 돼 있냐고. 말소가 안 돼 있으면 등기부에 남아는 있냐고. 남아있으면 그 등기는 형식적 효력이 있다. 확정력이란 말이 어려우면 그냥 형식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형식적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안 돼 있다? 말소가 안 돼 있다. 등기부에 남아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등기는 형식적 효력이 있어서 아무리 무효라 할지라도 이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 등기는 못하는 거라고. 예, 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다른 사람한테 전세권 등기 해주려면 이거부터 말소하고 와야 등기소에서 해준다 이 말이죠. 예, 그럼 요 등기는 후등기 저지력이 있다. 요 등기를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있는 상태에서는 양립할 수 없는 후등기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형식적 확정력 요 말이나 같은 말이 후등기 저지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양립 가능성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이 양립 가능성 이게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분들 이 개념이 이해가 되셔야지 다른 문제도 막 푼다고. 그럼 만약에 이 등기를 말소했어요. 그럼 이거 할 수 있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말소했는데 잘못 말소했어. 그럼 이것을 회복할 거 아니에요. 그럼 회복하려면 거꾸로 이제 이거부터 말소하고 와야 돼. 이게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회복이 안 된다고. 동시에 등기부에 두 개가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회복하려면 이거부터
말소하고 와야 돼. 그럼 이거 회복 등기할 때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회복 등기할 때 이거부터 말소하고 와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회복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순서가 이거부터 말소를 하고 와야 된다. 그래서 회복 등기할 때 양립할 수가 있어야 이해관계인이고 양립할 수가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양립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이거부터 말소하고 와야 된다. 그때 회복 등기할 때도 이 말 나오잖아요. 네. 작년에 또 나왔던 거 가등기의 본등기. 자, 지상권 가등기 했어요. 지상권 가등기 했는데 본등기를 했대요. 그럼 뭘 취득하죠? 지상권을 취득하죠? 지상권도 가등기 할 수 있다고. 그럼 가등기만 되었을 때 아직 지상권 취득한 것은 아니고 뭐만 되어 있는 거예요? 뭐만 되어 있는 거야? 보존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본등기를 해야 지상권을 취득하죠? 그럼 순위는 뭘로 따지고? 가등기 순위로 따져. 자, 근데 지상권 본등기 하는데 그 가등기 이후에 다른 사람의 전세권 등기가 있더래. 그럴 수 있냐고. 예, 다른 전세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본등기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지상권을 취득하는데 전세권하고 지상권은 양립할 수가 없다고. 그럼 순위가 뭐가 더 빠른 거예요? 가등기 해놓은 지상권이 더 빠른 거잖아요. 그럼 지상권 본등 하게 되면 양립할 수 없는 그 전세권은 직권 말소한다고. 이해되시죠? 근데 다른 사람의 저당권이 있다. 저당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상권 취득하고 저당권도 있을 수 있냐고. 양립할 수 있으니까 지상권 가등기 할 때 저당권은 말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 거 따지는 게 양립 가능성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익권은 두 개가 동시에 있을 수가 없다고요. 양립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형적 확정은 다 거기서 기초해서 나오는 얘기들이고 6번에 권리 추정력. 등기 무슨 추정력? 권리 추정력.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잊지 마시라고 제목에다가 넣어드렸어요. 권리 추정력이라고. 보통 등기 추정력 그러는데 등기 무슨 추정력? 권리 추정력. 그냥 입에 베개. 권리 추정력이에요. 권리 추정력. 그러니까 등기부에 어떤 등기들이 써 있어. 그럼 그 내용이 등기부에 써져 있는 그 내용이 모두 진실이에요?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내용이 다 진짜 맞냐고.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은 맞는 것으로 추정한다.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 이게 등기의 추정력인데 모든 등기를 다 추정하는 게 아니라 권리에 관한 등기만 추정해 준다고. 말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표제부에 있는 등기는 권리를 쓴 게 아니라 부동산의 표시를 쓴 거죠. 그래서 표제부에 있는 등기는 추정력 없어요. 권리에 관한 등기,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등기만, 갑구나 을구에 있는 등기만 추정력이 있다고. 그래서 등기에 무슨 추정력? 권리 추정력 잊지 마시라고. 표시에 관한 등기 추정력이 없다. 그럼 추정력 문제를 푸실 때 일단은 전제를 추정력이 있는 것들을 먼저 정리하세요. 그럼 거꾸로 없는 것을 빼면 돼요. 거기에 손가락이 있죠? 등기 추정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작년에 또 여기가 답이었다고. 다 추정력이 발생한 첫째. 표시 등기는 추정력이 없어요. 표시 등기는 추정력이 없고 가등기도 추정력이 없어요. 지금 추정력은 무슨 등기에서만 하는 얘기예요? 종국 등기에서만. 지금 우리 이거 하고 있는 중이고. 무슨 등기 효력? 종국 등기. 여러분들 지금 종국 등기 효력이 어느덧 6번째까지 온 거예요. 아까 종국 등기 6개 효력. 첫째, 권리 변동 효력. 등기하면 소유권 이전되고 하냐고. 첫 번째가 권리 변동 효력. 가등기는 그런 거 없죠? 가등기했다고 소유권 이전된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가등기는 대항력 이런 거 없다고. 점유적 효력, 가등기는 그런 거 없다고. 지금 쭉 보셔왔던 그 효력들은 다 무슨 등기에서만 하는 얘기? 종국 등기에서만 하는 얘기고 가등기는 그런 효력이 없다. 가등기는 순위 확정 효력이 있다. X라고. 확정 효력.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지. 확정이라고 하는 건 결론이 난 거잖아요. 확정의 효력이 아니라 보전의 효력.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럼 추정력도 무슨 등기에서만 나오는 거? 종국 등기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지금 이 추정력과 관련된 이 얘기들은 다 판례 얘기, 판례. 그래서 판례가 그랬어요. 대법원에서 가등기는 종국 등기가 아니므로 추정력이 없다 그랬다고. 논리 이해되시냐고요. 뭐가 아니니까 종국 등기가 아니니까 추정력이 없다. 추정력은 종국 등기에서만 나오는 효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망자 명의 신청 등기, 허무인 명의 등기, 있지도 않는 사람 명의 등기, 죽은 사람이 신청한 등기. 이게 작년 답이었죠. 추정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요,
자, 90년에 신청해서 등기했어요. 홍길동이 언제 했다고? 90년에. 그런데 알고 봤더니 홍길동이 80년에 돌아가신 분이야. 그럼 이 등기는 말도 안 되나?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80년에 돌아가셨는데 90년에 등기도 말 안 되잖아요. 이렇게 틀린 게 명백한 것들은 추정력 없다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범위를 점점 좁히세요. 자, 등기 추정력은 권리에 관한 등기만 추정력이 있다. 표시에 관한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고. 그럼 어디에 있는 등기만 여러분 아까 대답. 갑구나 을구에 있는 등기만 추정력이 있고 갑구나 을구에 모든 등기가 추정력이 있는 게 아니라 종국 등기만. 그러니까 무슨 등기 추정력이 없고 가등기는 없고 그럼 종국 등기만 효력이 있는데 종국 등기라도 틀린 게 너무 명백한 것들은 추정력이 없다고. 사망자 명의로 했다든지 허무인 명의로 한 등의 추정력이 없다. 그럼 추정력이 있으면 어떤 효과가 생겨요?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소송에서 유리한 거죠. 그래서 소송에서 다툼이 있을 때 반대쪽에서 입증이 된다고. 예, 그럼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는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정이 깨질 수는 있다. 추정이 깨질 수는 있잖아요. 그럼 어디서 입증이 된다? 반대 주장하는 자. 이 등기의 추정력이 있으니까 이 등기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되셨죠? 예, 이제 추정의 효과고요. 그다음에 4번에 보존 등기도 추정력이 있어요. 근데 보존 등기는 보존만 추정해 줍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한 사람이 최초의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게 밝혀지면 추정력은 깨져요. 깨져. 그다음에 이 보존 등기한 사람이 최초의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게 밝혀졌어도 안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 등기예요. 그래서 계속 읽으시면 다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특별조치법이에요. 특별조치법에 동그라미 치시고 특별조치법 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통의 등본 더 강한 추정력을 인정한다. 밑줄 하나 칠게요. 더 강한 추정을 인정한다. 이게 특조법이 작년까지는 이게 한시법인데 작년까지 시행되고 이제는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특조법 내용을 강의를 했는데 이제 폐지됐으니까 안 하는데 그 효력 문제는 계속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특조법에 의한 등기는 더 강하다. 그 정도만 해요. 특조법에 의한 더 강한 추정력을 인정한다. 더 강한 추정력을 인정한다. 자, 이렇게 해서 6가지 등기 효력을 좀 보셨습니다. 특히 추정력하고 순위 확정의 효력이 중요해요. 추정력하고 순위 확정의 효력은 잘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등기 유효 요건가 있습니다. 자, 등기가 유효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2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형식적 요건하고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실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등기가 실체에 부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얘기죠. 어떤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를 따지려면 일단 등기라는 게 있어야 돼. 어떤 등기가 이 등기가 유효다 무효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등기부에 뭔가 써 있어야 되냐고요. 뭔가 있어야지 이게 유효다 무효다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등기부에 뭔가 있어야 한다. 뭐가 등기가라는 게 있어야 된다. 이게 형적 요건이고 그럼 뭔가 써져 있어요. 그럼 등기가 있다고? 그럼 그 등기는 다 유효하다? 아니다. 써 있다고 다 유효한 건 아니고 그 써져 있는 내용이 실체에 부합을 해야 그 등기가 유효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일단 등기라는 게 있어야 된다. 뭔가가 써 있어야 된다는 게 형식적 요건이고 그다음에 그 써 있다고 다 유효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실체에 부합해야 된다는 게 실질적 요건이에요. 그럼 2가지 요건을 다 갖추어야 이 등기가 유효하다 그런다고. 그럼 요건 2개를 다 갖춰야 유효하니까 하나라도 X면 무효인 거죠. 하나라도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라고. 근데 이 논리적 충족 여부를 따질 때 순서가 이렇게 따진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무슨 요건을 봐야 돼? 형식적 요건, 그 다음에 실적 요건. 그래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어떤 등기가 있는데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대. 그럼 벌써 X죠? 밑에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그 등기는 무효인 거라고. 그래서 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무효인 등기를 우리가 등기법에서는 절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요건을 못 갖춘 거?
형적 요건을 못 갖춘다. 그럼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볼 필요가 없다 얘기지. 실체 한계를 볼 필요가 없이 어떤 등기가 무효인 것을 절대적 무효 그럽니다. 또는 어떤 분은 당연 무효 이렇게도 표현해요. 같은 말이에요. 어떤 등기가 당연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이 말은 뭘 볼 필요가 없다. 실체 관계를 볼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형적 요건을 갖춘 등기예요. 그럼 그 등기는 유효 무효? 봐야지. 여기까지. 형적 요건을 갖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 더 봐야죠.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고 부합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형적 요건을 볼 때 이게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등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 데서 하는 게 아니라 관할등기소에서 해야 돼요. 어디서 해야 된다? 관할등기소에서. 관할등기소에서 그다음에 아무 내용이나 쓰는 게 아니라 등기사항을 써야 돼. 등기할 수 있는 내용을 등기부에 써야 돼요. 그다음에 어떻게 쓰냐면 적법한 절차. 이렇게 등기가 돼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관할을 위반하고 등기부에 썼다. 그러면 써 있어도 등기가 아니에요. 뭘 위반하면? 관할을 위반하면 그건 등기로 치질 않는다고. 그러면 형익적 요건을 못 갖췄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러면 실체한 게 볼 필요도 없이 무효. 뭘 위반하면? 관할을 위반하면 등기로 안 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등기 사항이어야 되는데 등기할 수 없는 내용을 등기부에 썼어. 우리 지난 시간에 유치권은 등기 사항이 아니다. 유치권 등기 사항이 아닌데 유치권이라고 써져 있어. 그럼 그건 써 있어도 등기가 아니라고. 뭐가 아니면 등기 사항이 아니면 등기가 아니야. 그럼 그 유치권 등기는 무효예요. 그 유치권이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 볼 필요도 없다고. 그 유치권 등기는 무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따지는 거예요. 유치권이 유효냐 무효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유치권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법한 절차에 있어야 되는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고 등기가 됐대요. 그럼 그 등기는 일단은 등기로는 쳐요. 요 형적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절차의 하자는 경미한 하자로 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통과시켜줘. 절차의 하자가 있는 등기는 유효 무효? 봐야지. 절차의 하자는 여기 통과시켜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요건 통과시켜준다고? 형식적 요건. 그럼 이 형식 요건 통과했다고 유효인 게 아니라 여기를 또 한 번 더 봐야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장 구성이 이렇게 나간다고. 절차의 하자가 있는 등기라도 실체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말을 그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예. 시험 문제를 내려면. 그럼 여기서는 관할을 위반한 등기면 실체에 부합해도 무효다. 관할을 위반하면 무조건 무효인 거라고. 그 논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형식적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는 위반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하고 뭐? 관할하고 등기사항. 요 두 개는 중대한 사항이에요. 요 두 개를 위반하면 무조건 무효. 무조건 무효고, 그럼 요 두 개 말고 나머지 경미한 사유를 국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뭐야? 절차에 하자. 절차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중대한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무엇의 위반? 절차 위반, 절차하자 이런 말이 들어가면 그건 중대한 위반이 아니다. 그럼 그 등기는 유효일 수도 있다. 유효일 수도 있는 거라고. 어디에 부합하면? 실체에 부합하면. 그래서 등기 유효권에서 80페이지 보시면 2번에 29조 1호, 즉 관할 등기소에 돼요. 관할이란 말이 나오고 29조 1호 사건이 등기할 것에 해당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죠. 예, 그런 등기.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뭐 이제 등기부 처음 보신 분들은 아니니까 우리 관할을 위반하면 어떡하죠? 각하예요. 원래는 등기 안 되는 거잖아요. 등기사항이 아닌데 해달라면 어떡하죠? 각하예요. 등기를 거절하는 걸 각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각하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등기가 안 됐으니까 아무 문제가 안 생기잖아.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뭐 얘기하냐면 이걸 위반했는데도 등기가 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뭐 했어야 되는데 각하를 했어야 되는데 등기가 됐을 때 문제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각하 사유가 우리 등기법 29조에 나오는데 29조에 각하 사유가 11개가 나온다고. 몇 조에? 29조에 각하 사유가 11개에게 호라고 읽어요. 29조 1호부터 11호까지가 있는데 29조 1호 각하 사유가 요거예요. 뭘 위반하면 각하한다? 관할을 위반하면. 29조 2호 각하 사유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면. 그럼 1호나 2호를 위반하고 등기가 된 것은 절대 무효. 형적 요건을 못 갖춘 거라고. 그럼 절대 무효인 등기는 등기 안에 직권 말소할 수 있어요. 자, 무효인데 무슨 무효다?
절대무효다. 그럼 그걸 등기한이 발견하면 직권 말소할 수가 있어요. 원래 말소 등기도 신청해야 되나? 아까 했잖아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절대무효 등기는 신청을 안 했어도 직권 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직권 말소하려면 누가 발견해야 돼요? 등기한이 발견해야 직권 말소하잖아요. 근데 등기한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럼 이해관계 이런 사람들 이거 무효니까 말소해달라고 이의 신청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절대무효 그럼 연결되는 단어가 직권 말소, 이의 신청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2번에 셋째 줄에 절대무효 보이시죠? 예, 그러면 직권 말소 그 다음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게 줄줄이 엮이는 거예요. 그 단어들은. 근데 요거 절차를 위반한 것은 절대무효가 아니니까 그러면 직권 말소할 수가 없고 이의 신청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실체적 유효권. 여기는 이 실체관계 부합해야 되는데 이 부합의 정도를 우리 판례는 완화해요. 그래서 다소 불일치가 있을 때 이 부동산하고 사람은 동일성을 보고 판단합니다. 동일성. 계속 이제 저 뒤에 이제 이런 등기랑 연결되는 개념이고, 이게 판례기 판례. 자, 이런 얘기예요. 자, 등기와 실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부합해야 된다고 했죠? 예, 부합이라는 말의 뜻이 무슨 말이냐? 예, 부합이라고 하는 게 일치하고 다른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어떤 토지가 중동 100번지 토지가 있어요. 중동 100번지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가 지목이 전이야. 지목이 뭐라고요? 전이고 면적이 100제곱미터야. 전이고 면적이 얼마? 100제곱미터. 그럼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실체죠? 사실하고요. 그럼 등기를 한다 그러면 그 내용 그대로 실체가 나와야죠. 예, 그럼 표제부에 그 토지를 표시할 때 중동 100번지고 지목은 전이라고 쓰고 면적은 100이라고 써야 되는데 면적을 99라고 썼어. 그럼 등기하고 실체가 불일치해요? 등기부에 써져 있는 거하고 실체가 일치하지 않냐고.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럼 부합하지 않는 건가? 아니라고. 부합하지 않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일치하지 않는 건 맞아.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불일치하냐고. 그 면적이 틀리잖아요. 그럼 불일치하면 부합 안 한다 이 뜻이 아니라 다소 뭐가 있을지라도 불일치가 있을지라도 조금 틀리게 써져 있어도 같은 물건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으면 그 등기는 실체하고 부합하는 거라고. 말의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합이라는 단어는 일치라는 말하고 다른 말이라고. 그 어떤 등기가 실제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우리 판례는 완벽하게 100% 일치된다 그 뜻이 아니라 그 부합의 정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완화해가지고 기준이 되는 게 이런 거라고. 뭐가 있으면 동일성이 인정되면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뭐가 있을지라도 다소 불일치가 있을지라도. 그럼 동일성이 인정되면 그 등기는 실제 부합하는 거니까 유효. 유효니까 말소할 필요는 없죠. 근데 지금 면적이 잘못됐냐고. 면적이 잘못됐잖아요. 그럼 면적을 100이라고 고쳐야죠. 처음부터 잘못 썼으니까 경정등기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중동 100번지 지목전 면적 100인데 중동 101번지 지목전 면적 100이라고 썼어요. 그럼 이건 뭐가 틀렸죠? 지번이 틀렸잖아요. 그럼 지번이 틀리면 같은 토지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럼 그거는 동일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그럼 그 등기, 그 지번 고치는 경정등기 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니까 말소하고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 되시죠? 예, 그래서 무효면 말소, 유효면 경정. 그럼 나중에 이제 경정등기 우리 문제 푸실 때 경정등기는 경정 전후의 등기에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동일성이 있어야 유효해서 고치는 거라고요. 동일성이 없으면 경정할 수가 없어요. 경정하는 게 아니라 새로 해야 되는 거야. 뭐하고? 말소하고. 이해되시죠? 예, 어떤 사람이 이승열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이승열이에요. 이게 소유자예요. 이 사람이 이름이에요. 근데 등기부에 이승열이라고 써 있어요. 잘못 써져 있나? 잘못 써져 있잖아. 지금 이름이 틀렸잖아. 이승열인데 등기부에는 이승열이라고 됐으니까 불일치가 있냐고. 이름이 잘못됐잖아요. 예. 그럼 이건 실체 부합하지 않나? 동일성을 봐야 된다고. 이름이 틀렸냐고요. 이름이 틀렸는데 그럼 이름이 틀리면 다른 사람이에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니까. 아까 우리 토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등록번호를 봐요. 주민등록번호가 똑같아. 주소도 똑같아. 그럼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럼 뭐만 지금 오게 한 거야? 이름을 잘못 쓴 거잖아요. 그럼 이건 무효가 아니라고. 뭐가 있으니까. 동일성이 있으니까 유효해요. 그럼 이름을 고치면 되는 거라고. 경정.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도 다르다. 그럼 다른 사람인 거죠. 그럼 동일성이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 등기는 무효니까 말소하고 새로 해야 된다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물건, 이건 물건이죠. 이건 사람이죠. 물건이나 사람이 등급에 써졌을 때 다소 불일치가 있을 때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뭘 보고 판단한다? 동일성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들으죠. 권리변동. 자,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이 병한테 팔았어요. 그럼 여기서 권리변동은 소유권 이전이죠.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하고 을이 병한테 소유권.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 실체죠. 실체. 진실은 갑에서 을로 가고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진실인데 등기를 을을 쏙 빼고 갑에서 병 앞으로 바로 등기해줬대. 중간 생략 등기잖아요. 예, 중간 생략 등기. 그럼 등기된 소유권 이전하고 등기된 소유권 이전이라는 건 어디로? 갑에서 병으로. 갑에서 등기. 갑에서 병으로. 실체 권리 변동은 갑에서 을에서 병 이거잖아요. 그럼 등기된 권리 변동 소유권 이전하고 실체 권리 변동 소유권 이전이 부합해요? 네. 부합이란 말이 무슨 뜻? 일치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일치해요? 일치하지는 않지. 소유권 이전이 등기는 갑에서 병으로 갔고 실제는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 일치하지는 않지. 일치하지는 않는데 결과는 똑같냐고. 병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결과는 똑같잖아요. 그럼 부합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일치라는 단어하고 부합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라니까. 그러면 지금 보시면 권리 변동이 다소 불일치하냐고요. 불일치하지만 뭘 판단해? 결과가 맞으면 그건 실체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이해되시죠? 그럼 만약에 갑이 병한테 팔았는데, 자, 갑이 을이 병한테 팔아가지고 등기했는데, 등기를 갑에서 정으로 했다. 이거는 무효인 거죠? 정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판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일치하지를 않으니까 이 등기는 무효인 거고. 이해되시겠습니까? 똑같은 얘기가, 자식한테 증여를 했어요. 증여. 진실은 뭐라는 거예요? 증여. 근데 등기는 허위로, 세금 문제 때문에 허위로 신고해가지고 매매로 등기했다고. 그럼 다르냐고. 일치하지 않지만 증여건 매매건 자식한테 소유권 이전되는 결과는 같냐고. 그럼 이 등기는 실체 부합하는 거다. 말 이해하셨습니까? 판례 논리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판례라고 하는 것은 권리 변동에 뭐만 본다? 결과가 일치하면 돼. 그럼 과정은 틀려도 상관이 없고 태양이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모습이 틀려도 상관이 없다. 종류가 틀려도 상관없다. 자, 건물을 산 사람이면 무슨 등기하죠? 매수인이면 이전. 매수인이면 이전 등기라는 게 맞잖아요. 근데 매수인이 보존 등기를 했대요. 건축 허가서를 이제 건축주를 고치고 해가지고 서류 꾸며가지고 이 사람이 보존 등기했대. 그럼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는 종류가 달라요? 보통 이전 등기는 종류가 다르잖아요. 종류, 모습 이걸 뭐라 그래요? 태양이라고 하잖아요. 태양. 그럼 태양이 달라. 등기 종류가 다르잖아. 그래도 어쨌든 이 사람이 소유자인 건 똑같냐고. 보존 등기를 하건 이전 등기를 하건 현재 소유자인 결과는 마찬가지니까 이 등기는 유효하다. 이렇게 하는 거고. 어떤 등기가 무효예요? 무효면 말소를 해야죠. 근데 말소를 안 시키고 있었어. 근데 그 말소 안 시킨 그 등기 내용에 맞는 실체관계가 또 생겼어. 실체관계가 없어서 말소했어야 되는데 말소 안 하고 있다가 다시 실체관계가 생겼다고요? 원래 과정은 어떻게 써야 돼요? 말소하고 새로 등기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소를 안 하고 있는 걸 그냥 써먹으면 어쨌든 그 실체관계가 현재 있는 결과는 똑같냐고. 그러면 그 등기 또 써먹을 수도 있다. 우리가 무효 등기 유용 그러죠.
그러니까 무효등기 유효라는 것도 대전제는 결과는 같은 내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같으면 그 등기를 유용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는 있으면 안 된다. 유용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관계는 있으면 유용할 수가 없고, 유용할 수가 없고,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물건이 다르면 유용할 수가 없어. 물건이 다르면. 그래서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를 새로 지은 건물의 등기부로는 못 써요. 자, 그냥 말로 할게요. 어떤 건물이 있고 등기부가 있어요. 그 건물이 화재로 소실됐어. 그럼 그 등기는 무효인가? 그 등기부의 표제부에 그 물건 나와요, 건물? 아니, 등기부에는 몇 번째 몇 층 건물 나오잖아요. 등기는 써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없냐고. 화재로 소실됐잖아요. 그럼 그 등기는 실체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무효인 거라고. 화재로 소실된 이제 무효가 된 거예요. 그럼 무슨 등기를 해요? 멸실 등기. 그래서 이름이 이제 그때는 이제 물건이 없어서 무효인 것은 말소 등기라고 안 하고 멸실 등기라고 부른다고. 그럼 멸실 등기가 자동으로 돼? 사람이 신청해야 멸실등기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건물은 없어졌는데 등기부는 남아있을 수 있냐고. 그럼 그 등기부는 무효인 등기예요? 멸실등기 안 하고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무효인 등기라고. 그런데 그대로 있다가 그 자리에 옛날 건물하고 똑같이 새로 지었다고. 이해되십니까? 예, 새로 지었어요. 그러면 지금 등기부에 있는 그 등기를 새로 지은 건물의 등기부로 계속 쓸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물건이 다르냐고. 새로 지은 건물하고 옛날 건물 다른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물건이 다른 건 유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표제부 등기는 유용할 수 없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 단서들을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쭉쭉쭉쭉 다 들리시죠, 이제? 네, 그래서 무효등기 유용 하나 볼게요. 맨 끝에. 무효등기 유용은 상한난, 맨 밑에 둘째 줄. 상한난, 즉 권리에 관한 등기만 유용해요. 다만 새로운 이해관계인 제3자가 없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표시에 관한 유용은 부정된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멸실된 건물의 등기 기록을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아까 중간생각 등기, 중간생각 등기 유효해요? 중간생각 등기 유효하죠? 네. 근데 안 되는 데도 있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무효예요. 네. 위쪽에 중간에 동그라미 이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확인 차원에서 한번 할게요. 예, 그럼 중간생략 등기 유효해요? 네. 중간생략 등기 실체와 부합하니까 유효하다는 얘기죠. 중간생략 등기는 적법해요? 위법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따진 것은 등기가 적법하냐 위법을 따지는 게 아니라 유효냐 무효를 따지는 거예요. 예, 됐죠? 그래서 아까 중간생략 등기 하면은 다 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됩니다. 그래서 적법한 건 아니야. 아까 허위로 증여인데 매매로 하고 등기했어. 적법한 건 아니야. 그렇다 하더라도 무효는 아니라고. 유효하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해서 등기법 기본이론 1장을 다 마칠게요. 자, 2장은 생략합니다. 2장은 생략하고 쭉 넘기시면 96페이지가 뭐죠? 96페이지부터 등기 절차, 총론이자 여기부터 이제 등기법의 이제 본론 파트죠. 네. 좀 쉬었다가요. 3장 들어가도록 할게요.